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자, 새벽녘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간에 깨 있었는데 금리를 0.25%를 발표를 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금리가 발표가 돼서 명확성이 부여가 되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몇 가지 단서를 붙였죠. 뒤에다가 하반기 인플레이션 하락률의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발언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발언을 또 한편으로 하고, 또 웃긴 거는 또다시 이제 말바꾸기 한 어떤 그 문장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유동성을 주입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모호함을 또 한 번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있다고 해서,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4월 22일이야. 그럼 4월 22일 날 반감기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상승하고 이러진 않아요. BCH도 그랬죠. BCH도 5월 달에 스마트 컨트랙트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상승했죠. 요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불확실성이 있던 거 하나의 퍼즐은 삭제됐다라고 이제 그냥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 중요한 거는 리플 판결이 있으면서 사실상 뭐 거의 뭐 승소나 다름없는 건데 발목아지를 하나 이제 잡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 하나 잡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SEC 말고 요 근래 들어서 이제 CFTC가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게 아마 하반기 시장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플 판결 CFTC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부여 법안 통과에 도움, 공화당 하원 의원, 이런 얘기. 이제 CFTC에 관해서 언급이 조금씩 나오죠. 여기에도 보면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개정안 발의하면서, 개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예전에는 SEC만 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CFTC를 서서히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관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비트코인으로 뭐 미국 국채 뒷받침한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존재를 하는 이유가 있고 이거를 확장하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대중들 돈 벌라고? 대중들 그냥 쉽게 돈 벌라고 그냥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하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 그러면 시장을 파이를 키우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면제다. 오히려 세금을 더 가져가려면 세금을 더 가져간다는 게 앞에다 내세우고, 세금에 관한 명확성이 나오고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도 중앙정부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자신감 생겼다 뭐 간간히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세요. 이게 환율로 계산하면 18억 9천 뭐 한 19억 정도 되는데, 개당 지금 뭐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뭐 50만 원, 뭐 35만 원 이랬었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이더리움 뭐 만 몇천 원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만약에 2025년이 가면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다만 이상한 코인만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걸러질 코인들은 다 이제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주기적으로 드리는데, 인도의 일본 의료 기업들이 속속 진출한다.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건강식품하고 의료기기에 관해서,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아져요. 그 다음이 이제 미용이죠. 그 중간 단계죠. 지금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중산층이 인도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용자는 인도의 중상류층이 많고 입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인도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GDP, GNP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블루오션 떠오른 인도, 테슬라 BYD도 군침 7월 1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내수시장이죠. 내수시장. 중산층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내수시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던 거고, 자, 애플도 공장을 건설하고 5대 시장이 있는데 5대 빅마켓이 있는데 애플이 바라봤을 때 인도도 향후에 5대 시장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 모바일 폰에서 생각보다 고가 측에 속해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있는 그런 폰들보다. 그런 애플사가 인도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잠정적으로 인도의 성장에 관해서 이미 예측에 관한 명확성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도 얘기를 왜 자꾸 드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코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언제나 이제 잠재력이나 큰 그림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견해고, 이것도 또 하나인데, 이거는 빈곤율의 감소 비율에 관해서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성장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반대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빈곤율이 감소되고 있다. 중국이 감소되고 있고 인디아가 감소되고 있고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뭐 이런 데가 지속적으로 1977년에 비해서 2021년으로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오늘 내일 나오는 공중파 미디어를 보고 좀 이렇게 방향성 설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서 미디어가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대중들한테 이게 인식이 되거든요.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가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거 갖다 뒤통수를 치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메타, 대표적인 게 메타 있죠. 메타라는 주식. 여기 요 회사 페이스북, 전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요거 많은 사람들 뒤통수 맞았죠. 미디어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 하나를 가지고 유튜버가 막 떠들고 국가에 관한 것도 막 떠들면 거기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더 믿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파란색 인플레가 CPI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UK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보시면은 계속 CPI가 올라가고 있어요. 유로존은 미온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0.25%는 뭐 시장에 미치는 어떤 그런 게 미미하죠.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인건비에 관한 얘기인데, 시급에 관한 얘기인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 거의 1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나 인건비가 올라가고 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자리도 위태위태합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승진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그러나 회사는 순이익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플랫폼 회사나 4차 산업 관련한 진짜 잘 나가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보통 일반 분들이 다니시는 회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연봉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갈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팅될 확률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뭐 미디어에서는 인플레가 뭐 하락했습니다. 뭐 물가 하락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 시급도 이런 인건비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영업이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쓸까요? 예, 이렇다는 거죠.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브릭스 은행 회원 확대 시작, 신규 국가 추가 시작. 예, 이 얘기가 나왔어요. 플러스 41개국이라고 우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나온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브릭스 플러스가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8월달 중순 정도에 이 공동통화에 관한 어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브릭스 통화에 대한 대규모 발표. 이 얘기가 이때 있었고 엊그저껜가 푸틴 대통령이 디지털 루브라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을 했었죠. 자, 탈달러와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테라폼레스 이건 테라에 관한 얘기인데 새 CEO 임명 여기도 이제 슬슬 하반기로 가면서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코인데스크가 여기 보면 미국의 뭐 새로운 상원의원이 여기 그 은행과 같이 디파이를 은행과 같이 이제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가상자산이 지금 은행과 같이 전통금융으로 취급을 못 받잖아요. 지금 현재 새로운 신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토대로 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을 제도권 수용을 할 거라는 어떤 그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금융의 붕괴가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이 그 틈으로 공극을 메꾸는 그런 형태가 향후 수년간에 벌어지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자,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 보면 나스닥이 미국 규제 조건으로 인해 암호화 보관 서비스 계획 중단 이거 커스터디 서비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7월 19일 날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 같은데 이 얘기가 이때 왜 나왔을까? 근데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진실일까? 일시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기사에 관한 게 커스터디 서비스 멜론뱅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스닥이 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근데 참고로 나스닥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투자자입니다. 여기 일부분에 오너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나스닥의 관계자가 DCG하고 엮여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홍콩의 SFC에 이 인덱스를 신청을 할 때 나스닥에서 신청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오죽하면 신청을 했을까? 인덱스를 추종한다는 의미는 향후 ETF 승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히스토리 라인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이 그레스켈 자산 운용사랑 관련 있는 코인들도 여기 숨겨져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생뚱맞게 그냥 뭐 단편적인 시각으로 신청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코인을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쨌건 뭐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기정사실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애매모호한 시장보다 명확성이 더 도드라지는 뭐 규제안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